지난 영상에서 이미 한 차례 강주 중앙공원 롭테캐슬 분양 정보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앙공원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렇게 좀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롭테캐슬 분양 정보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강주 중앙공원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좀 돈 되는 부동산이 좀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공원이 많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일본 수란공원, 마룻공원, 송암공원, 봉산공원, 일곡공원, 중해공원, 중앙공원 같은 경우 1지구 2지구로 나뉘고요. 신흥운암공원, 운암산공원 해서 총 9군데인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1지구 2지구 나뉘어서 총 10군데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가 이제 추진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신형 운암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도시공원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강주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들도 빨리 자기들 토지를 매입해서 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쉽게 매입을 못하고, 또 토지 소유주들도 자기의 재산권도 누리지 못하고 공원이 또 제대로 개발이 안 되니까 낙후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원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하면 그 민간 사업자도 뭔가 반대이익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공원 시설이 아닌 비공원 시설이라는 것을 일정한 면적을 용도를 변경을 해줘서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 건축을 허용해주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전국에서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99%가 다 아파트 사업입니다. 분양을 해서 초기에 그 수익을 빨리 취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강주광역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개 공원을 이제 선정을 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원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강주 중앙공원을 다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제가 좀 자세히 조사를 하면서 다른 민간공원 사업자와 비교를 해보니까 강주 중앙공원이 앞으로 강주 아파트의 어떤 트렌드를 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강주 중앙공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주에서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 강주 중앙공원을 바탕으로 이제 주변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정보라서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강주 중앙공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거 트렌드가 어떨지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주택산업연구원 미래 주거 트렌드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쾌적성이 1위입니다. 그동안 좀 전통적인 입지 분석에 있어서는 교육, 그리고 교통의 편리성과 밀접함, 직주 근접 이런 요소들이 좀 중요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주거 트렌드는 이제 쾌적성, 쉽게 말해서 공세권, 습세권이 지금은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어떤 자료입니다. 부동산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구역대, 신평초, 줄임말이죠.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 근래에는 여가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요즘같이 좀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시대다 보니까 아파트를 고를 때 이 쾌적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아파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죠.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베이비 붐 세대는 쾌적성이 54%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고 이렇게 나왔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습세권, 공세권 같은 그런 쾌적성 선호도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중앙공원 조감도입니다. 롯데캐슬 1블럭, 그리고 여기 2블럭이고요. 위에서부터 어울린 숲, 우듬지 숲, 청년의 숲은 아시아 청년문화숲, 아시아 청년언덕, 그리고 치유의 숲, 그리고 장미원, 가족의 숲, 활력의 숲, 이렇게 쭉 주제별로 나눠지고요. 풍화호수를 중심으로 좀 공원이 좀 디테일하게 조성이 될 텐데, 순수 투입되는 사업비만 2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2천억이 넘는 공원 사업이 굉장히 드물죠.
사업계획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주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공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아마 민간 공원 사업을 하는 전국의 모든 공원 중에서도 저희 중앙공원이 가장 큰 규모의 공원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공원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중앙공원이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죠. 1, 2, 3, 4로 총 4개의 권역으로 중앙공원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맨 우측에 있는 곳이 이제 2집으로 약 60만 제곱미터 되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호반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위파크 더 센트럴이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2지구를 뺀 나머지 1지구 면적이 240만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70만 평이 넘는 구역이 중앙공원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 주체도 지금 좀 잘렸는데 광주광역시하고 빛골 중앙공원 개발하고 이게 공동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사업은 그 관련법상 아파트 입주가 되기 전에 공원을 다 완성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해야지만 아파트 입주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주 아파트 분양가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산공원 우미리는 보시면 대지비가 9,900만원, 건축비가 3억 7,900만원, 건축비가 월등히 많죠. 다음은 이곡공원 이파크입니다. 대지비가 1억 1,700만원, 건축비가 4억 1,700만원, 역시 건축비가 월등히 많죠. 중앙공원 힐스테이트입니다. 대지비가 1억 9,400만원이고요. 건축비가 3억 5,600만원으로 역시 건축비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공원 2지구 이파크 더 센트럴입니다. 대지비가 2억 3천이죠. 건축비가 4억 1,100만원, 건축비가 많습니다. 송암공원 같은 경우는 대지비가 1억 6천, 건축비가 3억 3천으로 건축비가 많죠. 다음은 이제 중앙공원 롭테캐슬 시그니처 1블럭입니다. 대지비가 6억 1,800만원, 건축비가 3억 2천만원. 여기는 이제 대지비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공원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타 공원 아파트 분양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중앙공원 구성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큰 주제는 이 2013년도부터 강주시에서 빛골 큰 숲이라는 공원의 컨셉을 갖고 있었어요. 강주광역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숲을 만들겠다는 컨셉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공원에 비해서 규모도 규모지만 막대한 조성비용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공원 이제 제일 중심에 지금 이제 풍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 호수공원 주변으로 이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도 이제 조성이 돼서 강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 풍암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울린 숲, 우듬지 숲, 청년 숲, 치유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이렇게 6개의 도시숲과 11개의 마을 숲으로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크게 이제 풍암 호수가 이렇게 중심에 있고요. 어울림 숲, 우듬지 숲, 청년 숲, 치유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6개 이렇게 테마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 외곽 쪽에 마을 숲이 11개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14번부터거든요. 14번부터 24번까지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마을숲이 배치가 됩니다. 이 마을숲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공원이냐면 이제 내부에 있는 큰 테마 공원을 이용하려면 걸어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차를 갖고 오실 수도 있지만 인근에 이제 금호동이라든가 풍암동, 화정동 같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굳이 이 안까지 멀리 안 오더라도 가까운 곳에서라도 이제 공원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원들이 이렇게 같이 마을숲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암호수 쪽은 어느 정도 산책로라든가 일반적인 시설들이 지금 현재도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쪽 활력의 숲 테마는 서구청에서 풍암생활체육공원이라는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생활체육공원과 풍암호수 좀 이쪽에 있는 강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여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원이 이제 다 완성이 됐을 때 예상되는 이제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쪽이 롭테캐슬 시그니처 2블록이고요. 여기가 2-1, 2-2입니다. 제일 중심에는 이제 풍암호수가 위치하고 있고 모든 시설들이 이런 테마숲과 산책로를 통해서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공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 하면 또 교통이 복잡해지고 또 이제 공원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여기 또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외곽에 있는 이런 도로들을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해서 다 확장을 하거나 또 주차장 입구에 가강석 차선을 만든다거나 해서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공원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의 이제 공원 교통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같은 이제 기반 사업, 공원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조성하는 데만 이제 공원 조성비만 2천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제 도로나 이런 기반 시설까지 다 포함을 하면 2,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이제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개의 테마 중에서 어울린 스포터, 맨 이쪽에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울린 스포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원 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은 약 54,000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16,00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대규모 정원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어울린스 마스터 플랜인데요. 도시 정원센터라고 해서 문화공간이 있고요. 뒤편으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원이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어울림숲은 이제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중앙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큰 이벤트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이 다 조성이 돼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고 나서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매년마다 이제 그런 작가들을 유치를 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하면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환경이 이렇게 좋게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어울림숲 또 다른 조감도입니다. 이런 분위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풍암호수 위쪽에 이제 청년의 숲입니다. 청년의 숲은 청년 문화숲하고 청년 언덕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공간은 청년 문화숲입니다. 청년 문화숲은 보시면 이제 계곡 형태로 생긴 땅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땅입니다. 면적은 약 39,000제곱미터로 약 1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청년들의 이제 문화활동, 예술활동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집약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공연장도 있고요. 문화마당, 피크닉 마당, 파빌리온 참고하시고요.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풍암호수에 이제 음악 분수가 있고 야외 공연장,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룩시장처럼 청년들이 만든 공예품이라든가 예술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 같은 것들을 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피크닉 마당 같은 이런 것들도 풍암호수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청년문화숲 이제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주 월드컵 경기장이 되겠죠. 이제 음악 분수가 이렇게 있고요.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주목을 받는 요즘 말로 핫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문화숲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과 활동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미지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청년 언덕인데요. 청년 문화숲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적은 34,800제곱미터고 시설은 이제 잔디 언덕과 풍암호수하고 좀 가깝게 호수 백사장이 조성되는 그런 특색 있는 공간입니다. 마스터 플랜이고요. 이 잔디 언덕이 굉장히 넓습니다. 잔디 언덕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엄청 좋겠죠. 피크닉 하기에는 좀 안성맞춤 공간입니다. 호수 백사장이 풍암호수공원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은 청년언덕 조감도입니다. 대규모 잔디 공간을 넓게 조성을 해주고 이 잔디 공간을 만들 때 살짝 언덕 형태로 만들어서 이 잔디바디에서 앉아서 풍암호수 공원도 감상할 수 있고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피크닉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행사나 야외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면 물론 옆에 이제 청년문화숲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개방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동구 아시아문화전당역에 있는 하늘마당 잔디밭입니다. 웹진 ACC 홈페이지 이제 캡처 화면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옹기종기 앉아서 휴식을 즐기는데 여기 규모가 6,986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000평 정도
되는 규모고요. 요즘 이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렌드가 뭐 다양한 시설이 많고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이제 잔디밭을 좀 넓게 만들어주면 자기들끼리 좀 알아서 와가지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좀 목가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이런 공간들을 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고요. 이제 워낙 잔디밭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규모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주중앙공원의 핵심인 풍암호수공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풍암 저수지라고 해서 농업용 저수지로 썼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수지의 수질은 아주 최악만 아니면 농사 짓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악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공원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녹조도 심하고 냄새도 나고 또 이런 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주중앙공원에서 가장 핵심 시설 지역으로 풍암호수를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내용은 이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수질을 이제 최대한 개선을 해서 많은 물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오염 물질을 이제 풍암호수에 들어오지 않도록 원청 쪽으로 바깥으로 위에서 빼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수질은 항상 2급수 이상으로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지하수를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수질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광주광역시 주민협의체 민간 사업자 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풍암호수 마스터 플랜의 모습인데요. 풍암호수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이제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정도가 있고요. 이제 기존 주차장을 중심으로 외곽에 있는 이제 산책로들도 전부 다 이제 폭이 6m 이상 이렇게 넓게 넓혀줍니다. 포장 산책로 안에 있는 이제 포장 재료도 이제 황토끼를 걷는 게 요즘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또 황토끼를 한 3m 정도 포장을 하고 또 이제 이용객들이 너무 딱딱한 포장 재료를 걸으시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탄성이 좋은 그런 포장 재료를 또 한 3m 정도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줘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짜여 있고요. 이제 풍암호수 전체를 한 바퀴 돌면 2km가 나옵니다. 저녁에 나와서 뭐 한두 바퀴 정도 돌면 하루 걸어야 될 그런 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또 물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물 가까이에 이런 수변 데크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물 가까이 가서도 또 산책을 할 수 있게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산책 코스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조합을 하면 또 다양한 코스가 나오니까 매일매일 좀 다양한 코스로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공간들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해저로 앞에 황토길이 한 300m 정도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황토길은 이제 맨발로 걷는 게 이제 유행이고 또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이 코스는 이제 황토길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 신발도 보관을 해야 되고 짐도 보관해야 되고 이제 걷고 나서 이제 발도 씻고 해야 돼서 그런 이제 편의 시설들을 이쪽에 이제 좀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여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이 청년 문화숲이었고 이쪽이 청년 언덕이었잖아요. 그 청년 언덕 쪽에 이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뭐 뒤에 그림으로 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좀 독특하게 이제 호수 백사장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까지도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장례원이 이쪽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하철역이 이제 생기잖아요. 지하철역이 생기면 향후에 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 공원으로 많이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장례원을 이쪽으로 상당히 크게 기존보다 한 1.5배 더 크게 넓혀서 새롭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례원은 1구간, 2구간으로 이렇게 나뉠 거고요. 이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또 분수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저 위쪽에 이제 청년 문화숲 앞에 야외 공연장 뒤에 이제 음악 분수를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또 설치를 합니다. 하루에 2차례 정도 이제 분수쇼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야간에는 이제 레이저 쇼랑 이제 음악 분수를 함께 연결해서 야간에는 이제 더 멋진 공원에서 쇼가 연출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풍암호수 완성됐을 때 이제 조감도인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편의시설, 뭐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추가로 확보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년 문화숲, 청년 언덕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니까
연령이나 성별, 뭐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개인이 선호하는 시설이나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취향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년 언덕 쪽에 이제 호수 백사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요. 따로 이렇게 물놀이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또 물놀이터를 이용하고 또 어린이 뭐 피크닉 마당 같이 어린이를 위한 평상들도 야외 테이블도 이게 마련이 됩니다. 가족끼리 와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언덕 바로 앞에 있는 이제 호수 백사장인데요.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조성이 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런 좀 백사장이 있는 공원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광주는 이제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사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호수 백사장 투시도입니다. 청년언덕 아래 이제 풍암호수공원하고 이제 맞닿아 있죠. 모래놀이를 좋아하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암호수를 이제 감상할 때 여기 뭐 청년언덕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뭐 감상을 해도 좋지만 그네 파벨리온을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요. 그네에 앉아서 물을 감상할 수 있는, 요즘은 또 물멍 이런 게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불멍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네를 타면서 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네 파벨리온도 이제 설치가 되고, 그네 의자는 한 15개 정도 설치가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야외 공연 투시도고요. 청년문화숲 앞에 있죠.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이런 분수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중앙공은 월드컵 서로에 있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제 원천 쪽으로 풍암호수에 유입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한 대신에 평상시에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공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하수가 나오는 그 공급되는 시설들도 이렇게 좀 인공폭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물을 그냥 흘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데크 산책로 같은 경우는 휘변 데크라든가 이런 수변 전망 광장 같은데 휴게 공간과 같이 결합을 해서 걷다가 이제 중간중간 쉴 수 있게끔 그런 결합시킨 형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장미원입니다. 이 풍암호수 옆에 있는 장미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원은 장미원 1 구간과 장미원 2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가 되고요. 1 구간 같은 경우는 평지 구간에 만들어지고 장미원 2번 같은 경우는 현재 지형을 이용해서 약간 이런 경사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미원 투시도는 2구간이겠죠. 약간 이렇게 경사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들고 더 넓고 더 감상하기 편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보행교 수변 데크로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존의 보행로가 폭이 또 2m가 채 안 돼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조성하는 보행로는 한 4m 정도로 좀 확장을 해서 새롭게 조성을 하고, 또 야간에 이제 이런 경관 조명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특히 롯데캐슬 1블럭 앞동 같은 경우 이제 101동, 102동, 103동이 되겠죠. 경우에는 이제 밤에도 풍암호수 주변으로 이런 야간 조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롯데캐슬 2블럭 쪽에 있는 치유의 숲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이제 특징적인 것은 6번 캠핑장이 있습니다. 도시면 캠핑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에 있는 도시면 캠핑장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6만 3천 제곱미터로 19,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코 캠핑장, 타이니하우스, 숲놀이터, 빗물정원, 주차장, 샤워장, 취사장, 매점, 야생화 언덕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캠핑장 마스터 플랜입니다. 지금 캠핑을 할 수 있는 34개소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램핑장 형태로 텐트라든가 이런 걸 또 안 갖고 오더라도 이제 건축물 형태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타이니하우스라고 해서 이게 한 5개 정도 이제 배치가 됩니다. 중간에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이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운영센터 매점은 또 이렇게 출입구 쪽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야생화 언덕이 조성이 되어서 캠핑의 느낌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면 캠핑장 이제 조감도고요. 이 부분은 이제 롯데캐슬 2블럭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이 이렇게 중간에 2군데가 있고, 이쪽에 지금 안 보이지만 아까 숙박 형태로 가능한 그 타이니하우스가 5개 정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언덕이고요. 여기가 이제 운영센터 매점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출입구가 되겠죠. 이게 주차장이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34개 개소가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런 아이들과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낭만이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로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 캠핑장 이제 34개 정도 들어오고, 이제 타이니하우스가 5개 동, 그리고 야생 언덕, 뭐 놀이터, 풍욕장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풍암호수 옆에 있는 이제 가족의 숲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숲 내용을 보시면 이제 4개 식물정원, 빗물 체험원, 이런 이제 정원 위주의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면적은 47,500제곱미터로 약 14,0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마스터 플랜인데요. 월드컵 경기장 이제 남단에 위치한 정원 위주의 숲인데, 여기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좀 훼손되어 있는 그런 숲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복원을 하고, 특히 이제 우측에 운영되고 있는 풍암 생활체육공원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차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좀 넓게 조성을 해서 주차가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감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풍암 생활체육공원 쪽입니다. 이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서 부족한 이제 주차 공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원숲을 울창하게 해서 쾌적함을 좀 높여주는 가족의 숲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공원 2지구와 풍암 생활체육공원 이 사이에 있는 이제 활력의 숲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력의 숲은 이 테니스장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 정원이 있고요. 면적은 29,800제곱미터로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좀 다양한 이제 운동 시설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 회저로 쪽에 이 테니스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이 이쪽에 있고요. 테니스장이 이쪽에 배치가 됩니다. 테니스장 코트를 이제 국제 규격으로 한 4개 정도 설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타르시라든가 샤워실 같은 그런 부대시설도 또 완비를 시켜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들과 함께 테니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큰 테마는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작은 이제 마을숲을 한번 살펴볼 텐데, 마을숲은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 면적을 합치면 122,600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중앙공원 면적이 워낙 커서 마을숲이 좀 작게 보이는데, 4번 마을숲 같은 경우는 19,500제곱미터로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숲 하나가 우리 집 주변에 평상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근린공원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1번 마을숲부터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을숲이고요. 롯데캐슬 2블록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계획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마을숲 이제 조감도고요. 면적은 4,200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그래도 좀 있죠. 그리고 여기 공연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번 마을숲이고요. 마제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계획안도 한번 보시고요. 조감도를 보시면 여기가 마제초등학교입니다. 2번 마을숲의 특징은 초등학교가 앞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좀 특화된 그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마을숲이고요. 3번 마을숲은 이런 대숲정원이 이제 특징이고요. 면적은 3,300평입니다. 3번 마을숲 조감도 보시면 이런 산책길이 다 이제 풍암호수공원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3번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숲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경로로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4번 마을숲의 특징은 이제 청소년들이 좀 활동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마을숲입니다. 4번 마을숲 조감도입니다. 보시면 이런 농구라든가 가볍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5번 마을숲입니다. 기조성된 공원으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화로 확장을 위해서 일부 시설은 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화로가 도로가 좀 비좁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위해서 이제 일부 시설을 이설을 하는 거고요. 면적은 약 4,000평입니다. 이제 5번 마을숲 이제 조감도입니다. 좀 길게 되어 있죠. 6번 마을숲이고요. 보시면 이제 맨발 산책로가 있어요. 근데 면적은 약 2,100평 정도 되고요. 좀 작아 보이긴 한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언덕 설명할 때 아시아문화전당역 하늘마당 잔디밭이 한 2,000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마을숲 조감도고요. 앞서 봤던 5번 그 마을숲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하나의 공원처럼.
이제 7번 마을숲인데요. 7번 마을숲은 주변에 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셔서 안에 있는 시설들도 이렇게 시니어 놀이마당, 시니어 놀이마당 2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 좋은 시설들로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공원 가면 이런 시설들 좀 많이 보이시잖아요. 면적은 약 한 3,800평 정도 됩니다. 7번 마을숲 조감도고요. 시니어를 위한 특화된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마을숲이고요. 여기가 예전에 사격장이 있던 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약 9,600제곱미터로 2,900평 정도 됩니다. 다른 마을숲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입주한 방림동의 오네트 하이브라는 199세대 아파트거든요. 근데 면적이 대지 면적이 8,500제곱미터입니다. 2,500평이에요. 방금 봤던 8번 마을숲이 2,700평으로 200평가량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200세대 이 2동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번 마을숲 이제 조감도입니다. 숲속에서 산책이라든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마을숲입니다. 9번 마을숲의 이제 특징은 맨발 산책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조성이 됩니다. 세족대도 있고요. 면적은 6,900제곱미터로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9번 마을숲 조감도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맨발 산책로가 특화된 그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마을숲인데요. 이 10번 마을숲은 이 롯데캐슬 1블럭 주출입구 쪽에 접해 있는 마을숲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간에 어떤 완충록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휴게 광장으로도 사용될 그런 마을숲이고요. 면적은 12,000제곱미터 3,600평입니다. 10번 마을숲 조감도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마을숲과는 달리 이제 좀 광장 형태로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마을숲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롯데캐슬 1블럭의 입구 공원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근린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린 상가들이 이제 정면에 배치가 되니까 여기에 너무 숲처럼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상가 이용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좀 개방된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상가 같은 데서 이곳을 이제 좀 뭐 여름철에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상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광장 형태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공원 주차장 시설이 설치가 되고요. 그 주차장은 롯데캐슬 1블럭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총 76대를 주차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좀 넓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11번 마을숲이고요. 면적은 5,900제곱미터 1,780평 정도 됩니다. 11개의 마을숲 중에서 이제 가장 작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 월드컵 경기장 위쪽에 여기가 금화로거든요. 이 금화로 위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강주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1블럭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롯데캐슬 1블럭 101동인데 이 주변으로 이제 지하철 정류장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바로 지하철 이용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게끔 별도로 지금 산책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마을숲 조감도인데요. 주로 이렇게 나무 식재 위주로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산책로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산책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정비 방안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산책로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권역별로 조사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현황 사진인데요. 이런 모든 산책로들이 계획된 산책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길이라서 자연 훼손도 좀 심하고 급경사도 있고 좀 위험한 길도 많아서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해서 모든 산책로를 다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뭐 산책로뿐만 아니라 많은 식생들이 좀 훼손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옆에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바깥은 이제 경적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된 지역들은 이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식재를 다시 해가지고 숲을 다시 다 복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몇 식생 복원지는 여기 롯데캐슬 1블럭 좌측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야생화 정원이 조성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103동, 여기는 104동, 여기는 107동입니다. 이게 공공으로 쓰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롯데캐슬 1블럭 주민들이 특히
103동, 104동, 107동 이 라인 쪽 입주민들은 이제 조경 공간 포인트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나오면 또 이런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1블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특화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1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44평 이상 대형 평형대만 있는 단지잖아요. 확장비 포함해서 분양가가 한 11억이 넘어갑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다른 대형 평형 8, 9억대 가는 것보다는 여기 롯데캐슬 1블럭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군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강주에서는 이제 봉성동 한국아델룸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49평 같은 경우가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롯데캐슬 1블럭 52평 같은 경우가 이제 14억 정도 하니까 충분히 갈아타셔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에 대한 정보는 따로 이제 고정 댓글에 이제 영상 링크를 다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요. 이제 야생화 정원은 이런 형태로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블록 가로공원인데요.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여기 2블록 2-1이고요. 2-2입니다. 중간에 가로공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가로공원의 사실상 목적은 이쪽에 풍금로 좌측에 있는 이제 금호동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생기면 이렇게 산책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단절이 돼서 우회를 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불편함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는 숲길을 만들어서 이런 데크로드를 통해서 넘어가면 풍암호수를 갈 수 있게끔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숲길 사이에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마치 아파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기마저도 이제 공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롯데캐슬 2블럭 아파트 단지도 이제 더 공원 아파트라는 좀 느낌을 자연스럽게 주게 되겠죠. 2블럭 가로공원 이제 숲길 투시도인데요. 이렇게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들어갈 때도 그냥 이제 보도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원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이제 조성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풍암호수로 바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롯데캐슬 그 2블럭 주민들도 이제 가까운 동선으로 풍암호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겠죠. 1블럭 쪽에 좀 내용이 빠진 게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2블럭도 마찬가지로 이 금화로 인해서 이렇게 공원으로 가는 길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보행교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6교를 설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앞에 조그맣게 통로 박스가 있어서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 6교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야생화 정원을 이제 크게 만든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야생화 정원 입구에 이제 6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롯데캐슬 1블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나와서 바로 야생화 정원도 이용할 수 있고, 6교를 통해서 바로 청년 언덕을 통해서 풍암호수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을숲 4번이나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또 평상시에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들이기 때문에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금화로 보행교는 이런 아치 형태로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토끼굴처럼 금화로를 횡단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로 박스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음침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폼을 해가지고 좀 좋게 개선을 해서 이 통로를 이용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6교를 통해서도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게,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다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주차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해서 차량 이용객들이 이제 공원 여러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조성이 됩니다. 주차 대수도 좀 충분하고요. 건축물 좀 몇 개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은 이제 공원 안에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문화센터, 관리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설치가 됩니다. 이제 보시는 건물은 이제 어울림숲의 도시정원 센터인데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이제 정원 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입니다. 공원 안에 들어가는 이제 건축물이라서 건축물이 높게 솟아 올라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이 부각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지상 레벨하고 좀 맞춰가지고 건물이 오히려 지하에 이렇게 썬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하고 좀 어우러지게 하나의 공원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공원에 좀 어울릴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른 건물들과 크게 이질감 없이 건축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수변 파벨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공원과 좀 잘 어울려지게
조성이 됩니다. 이쪽이 아까 그 천양 언덕의 잔디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이 지어집니다. 정면 파사드만 풍암호수 공원 쪽으로 노출이 되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원이 좀 아늑하게 건축물이 앉혀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풍암호수를 관리하는 이제 풍암호수 누리센터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이 건물들은 이제 치유의 숲에 있는 이제 도시명 캠핑장에 있는 건물들이고요. 운영센터가 있고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그리고 타이니하우스 조감도입니다. 기타 마을숲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화장실들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기능에 따라서 조금만 변형을 시켜가지고 통일성 있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님 취재한 내용입니다. 강주에서는 이제 서인주 기자님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기자이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이제 서인주 팩토리라고 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주 중앙공원이 국가도시 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강주에 이제 랜드마크 격으로 이제 이상이 올라가게 되니까 공원의 가치가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공원 주변으로 아파트라든지 상가 같은 이제 부동산들도 가치가 뛰겠죠. 지정되면 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의 중앙공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중앙공원이 주는 이제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겠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공원에 이제 다양한 시설들도 많고 좋다 보니까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소비도 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 상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거고 이제 주거지로나 부동산 투자 요즘 또 부동산 경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강주 중앙공원 주변 부동산들은 이제 필히 선택지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린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앙공원은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숲과 이제 11개 이제 크고 작은 마을숲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서 풍암호수랑 이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하나의 큰 숲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공사 중이고 이제 작품도 많고 해서 그림이 쉽게 안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이제 제 설명을 제대로 들으셨으면 중앙공원의 이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그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제 공인중개사고 이제 광주광역시 여러 이제 분양 사무실하고 이제 제휴를 맺고 이제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종종 이제 비교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비슷한 분양가라면 어딜 가야 될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중앙공원 롯데캐슬하고 비슷한 분양가라면 중앙공원 롯데캐슬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제 공원은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은 어떻게 돈을 좀 쏟아부어서 이제 명품화 시켜가지고 좀 보기 좋게 그럭저럭 꾸밀 수 있는데 공원은 그게 어렵죠. 비교 불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그걸 다 말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요즘 고분양가로 좀 미분양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얄동, 로얄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할인 분양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명품은 할인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할인 분양 기대하시다가 좋은 물량 놓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먼저 그래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분양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선 전화를 주시고 제가 모델하우스 예약을 잡아드릴 테니 그때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챙겨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공사 현장을 가서 체크를 할 겁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임장 다니기 참 좋거든요. 공사 진행 정도가 궁금하시면 제 채널을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